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저는 오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 소설 작가의 책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연애행방이라는 책의 같은 작가고요. 이 책은 한 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본 소설로 뽑혀 있고요. 지금도 아마 계속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책일 거예요. 이 표지에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이걸 이렇게 벗기면 짜잔, 새빨간 표지가 나와요. 우체통이 그려져 있는데 우체통이 떠오르는 빨간 표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장부터 읽어볼게요. 제1장 답장은 우유 상자에. 그 폐가로 가자는 말을 처음 꺼낸 건 쇼타였다. 아주 괜찮은 헌집이 있다고 했다. 아주 괜찮은 헌집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 몸집도 작은데다 얼굴에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는 쇼타를 내려다보며 아스야는 말했다. 글쎄 아주 괜찮은 집이라니까. 우리가 숨기에 딱 좋단 말이야. 사전에 조사를 나갔을 때 우연히 발견한 곳이야. 진짜로 그 집을 써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너희한테 미안하다. 고에이가 큼직한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설마 이런 위급한 때에 차 배터리가 나갈 줄은 몰랐어. 아스야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여기 올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깜빡 잊고 라이트를 계속 켜놓은 것도 아니고. 수명이 다 된 거야. 쇼타가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주행 거리를 좀 봐라. 10만 킬로가 넘잖아. 사람 늙는 거하고 똑같아. 숨이 깔딱깔딱 하던 참에 여기까지 달리고는 꼴깍 사망하신 거지. 그러니까 훔치려면 새 차를 훔치라고 내가 말했지. 고에이는 팔짱을 끼고 끙 신음소리를 냈다. 새 차는 도난 방지 장치가 빵빵하잖아. 야, 됐다 됐어. 아스야가 손을 내저었다. 쇼타, 그 헌집이라는 데는 여기서 가깝냐? 쇼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서둘러 가면 20분쯤? 그럼 가자. 네가 앞장서. 그건 좋은데 이 차는 어쩌지? 여기 세워놓고 가도 괜찮아? 아스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주택가 한복판의 임대주차장이었다. 빈 공간이 있어서 일단 그곳에 주차한 것인데 원래 이곳을 빌린 사람이 알게 되면 틀림없이 경찰에 신고할 터였다. 괜찮진 않지만 차가 움직이질 않으니 어쩔 수 없잖아. 너희들 맨손으로는 아무 데도 안 만졌지? 그렇다면 이 차 때문에 꼬리가 잡힐 일은 없어. 완전히 운을 하늘에 맡기는 거네. 그럼 무슨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 아니, 잠깐 확인해 본 거야. 오케이, 그럼 다들 따라와. 쇼타가 가볍게 걸음을 옮기는지라 아스야는 그 뒤를 따라갔다. 오른손에 든 가방이 묵직했다. 고에이가 옆에 와서 나란히 섰다. 아스야, 택시 타고 가면 안 될까? 조금만 더 가면 큰 길이야. 거기라면 빈 택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스야는 코웃음을 쳤다.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수상쩍은 남자 셋이 택시를 탔다가는 틀림없이 운전기사가 우리 얼굴을 기억할걸? 우리를 쏙 닮은 몽타주가 퍼지면 인생 완전 종치는 거야. 택시기사가 우리 얼굴을 그렇게 찬찬히 볼까? 찬찬히 보는 사람이면 어쩔 건데. 찬찬히도 아니고 흘끗 쳐다보고도 얼굴을 기억해버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어쩔 거냐고. 고에이는 그만 입을 꾹 다물고 걸어가다가 작은 소리로 사과했다. 미안해. 됐어. 아무 말 말고 가기나 해.
약간 높은 지대의 주택가를 세 사람은 걸어갔다. 시각은 오전 2시를 조금 넘어선 참이었다. 비슷비슷한 모양새의 집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불 켜진 창문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다. 자칫 큰 소리로 얘기하다가 누군가 듣기라도 하면 한밤중에 수상한 남자들이 지나갔다고 경찰에 말해버릴 우려가 있었다. 아시아로서는 경찰이 범인들은 범행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물론 그러려면 저 훔친 자동차가 당장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완만한 비탈길이었는데 잠시 걷다 보니 그 경사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민가가 띄엄띄엄해졌다. 어디까지 가야 해? 고혜이가 헉헉거리며 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쇼타는 짧게 대답했다. 실제로 잠깐 더 올라간 뒤에 쇼타는 걸음을 멈췄다. 옆에 집 한 채가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점포 겸 주택이었다. 살림채 쪽은 옛날식 목조 건물이고 정면 폭이 3, 4m쯤 되는 점포는 셔터 문이 닫혀 있었다. 셔터에는 우편함이 하나 붙어 있을 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옆은 창고 겸 주차장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아스야가 여기냐고 물었다. 글쎄. 쇼타는 집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갸웃했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였던 것 같다니 뭔 소리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 여기 맞아. 근데 어쩐지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느낌이 좀 달라. 훨씬 더 새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낮에 왔겠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시아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셔터 주위를 비춰보았다. 위쪽 간판에서 잡화점이라는 글씨가 가까스로 읽혔다. 그 앞에는 가게 이름이 있는 모양인데 희미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곳에 잡화점이라니 손님이 오기나 하겠냐? 아시아는 저도 모르게 말했다. 손님이 안 오니까 망했겠지. 쇼타가 지당한 말을 했다. 하긴 그렇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 뒷문이 있어. 자물쇠가 망가졌더라고. 이쪽이야 라면서 쇼타는 집 건물과 창고 사이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아시아와 고헤이도 따라 들어갔다. 폭이 1m 남짓한 통로였다. 비집고 들어가면서 고개를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머리 위쪽 한가운데 둥근 달이 떠 있었다. 들어가 보니 건물 뒤편에도 출입문이 있었다. 문짝에 달린 자그마한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이건 뭐에 쓰는 거지? 고혜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거 몰라? 우유 상자잖아. 배달 우유 넣어주는 거. 아시아가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감탄한 얼굴로 고혜이는 나무 상자를 훑어보고 있었다. 뒷문을 열고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냄새가 풍겼지만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다. 한 평 남짓한 현관 한쪽에는 고장이 난 듯한 녹슨 세탁기가 놓여 있었다. 현관 바닥에는 먼지를 뿌옇게 뒤집어 쓴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뛰어넘어 세 사람은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앞이 주방이었다. 바닥에는 마루가 깔렸고 창가에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나란히 이어졌다. 그 옆으로 투도어 냉장고, 주방 한가운데는 식탁과 의자가 있었다. 고혜이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못마땅한 듯 말했다. 아무것도 없네. 야, 당연하지. 쇼타가 입을 뾰족이 내밀며 나무랐다. 그보다 뭔가 들어있으면 어쩔 건데. 먹기라도 할래? 아니, 난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것뿐이야. 옆은 안방이었다. 서랍장과 불단이 남아있었다.
구석에는 방석이 쌓여 있었다. 붙박이장에 있었지만 굳이 열어볼 마음은 나지 않았다. 안방 건너편이 가게였다. 아시아는 가게 쪽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상품 진열장에 아주 조금이지만 물건이 남아있었다. 문구류, 주방용품, 청소도구. 대충 그 정도였다. 와! 빙고! 불단 서랍을 살펴보던 쇼타가 말했다. 양초가 있어. 이걸로 불빛은 확보했다. 양초 몇 개에 라이터 불을 붙여 여기저기에 세웠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이 제법 환해졌다. 아시아는 손전등을 껐다. 고에이가 후 숨을 내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날새기만 기다리면 되겠네. 아시아는 휴대폰을 꺼내 시각을 확인했다. 오전 2시 30분을 살짝 넘어선 참이었다. 이런 것도 있어. 불단의 맨 밑 서랍에서 쇼타가 잡지 같은 것을 꺼내들었다. 해묵은 주간지인 모양이었다. 어디 좀 보자. 아시아가 손을 내밀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표지를 살펴보았다. 탤런트인가 젊은 여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다 싶어서 찬찬히 들여다보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 역할로 텔레비전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여배우다.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쯤일 것이다. 주간지를 뒤집어 발행 일자를 확인했다. 40여 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두 사람에게 말해주었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굉장하네. 40년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 쇼타가 동그랗게 입을 벌리며 말했다. 아시아는 주간지 책장을 넘겨보았다. 전체적인 짜임새는 요즘 주간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화장지와 세제를 사재기하는 바람에 슈퍼마켓이 대혼란. 이 얘기 나도 들은 적 있어. 나 그거 알아. 고에이가 말했다. 오일 쇼크 때였어. 아시아는 목차를 대충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화보를 본 뒤에 주간지를 덮었다. 아이돌이나 누드 사진은 없었다. 이 집 언제까지 사람이 살았을까? 주간지를 다시 불단 서랍에 넣어놓고 아시아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가게에 물건도 좀 남아있고 냉장고에 세탁기도 있어. 급하게 이사한 듯한 느낌인데? 한밤중에 몰래 내뺐을 거야. 틀림없어. 쇼타가 단언했다. 손님이 안 오니까 빚이 자꾸 쌓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짐을 싸서 톡였다. 대충 그런 거지 뭐. 그런가? 배고프다. 고에이가 처량한 소리를 냈다. 이 근처에는 편의점 없을까? 있어도 절대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아시아가 고에이를 흘겨보며 말했다. 아침까지 여기에 조용히 박혀있어. 한숨 자고 나면 금방 날 셀 테니까. 고에이는 목을 움츠리며 제 무릎을 껴안았다. 난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데. 게다가 먼지가 수북해서 눕지도 못하겠어. 쇼타가 말했다. 하다못해 뭐 깔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 있어봐. 그렇게 말하고 아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전등을 들고 가게로 내려갔다. 상품 진열대를 비추면서 가게 안을 한 바퀴 살펴보았다. 비닐 시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통 모양으로 말린 창호지가 눈에 띄었다. 그걸 펼치면 그럭저럭 잠자리로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내밀려던 때였다.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흠칫해서 돌아보았다. 뭔가 하얀 것이 셔터 바로 앞에 종이상자 속으로 툭 떨어지는 게 보였다. 손전등으로 종이상자 안을 비춰보았다. 아무래도 편지 같았다.